네, 안녕하세요. 배구도사TV입니다. 지금 방금 V리그 1라운드 흥국생명 대 페퍼저축은행의 경기가 마무리되었고 결과는 3대1로 흥국의 승리였습니다. 오늘 이제 자비치 선수가 교체가 되면서 이제 테일러 프리카노 선수가 이제 페퍼로 영입이 됐다는 뉴스가 나왔고요. 그로 인해서 오늘 경기에는 페퍼는 이제 용병이 없이 경기를 치렀고 그 이제 아포지 자리에는 박은서 선수가 이제 출전했습니다. 뭐 용병이 빠지고 뭐 그렇지 않더라도 흥국이 조금 더 이제 강한 전력인데 용병까지 빠졌기 때문에 사실 뭐 흥국이 이기는 거야 뭐 누구나 쉽게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 경기에서 굉장히 아쉬웠던 거는 용병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페퍼가 이길 수 있는 여지가 있었고 가능한 경기였습니다. 충분히 경기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감독이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이제 장소영 감독이 초보 감독이잖아요. 1년차 감독이다 보니까 확실히 티가 많이 나네요. 이런 좋은 기회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진짜 영민하게 움직여서 잡아야 되는데 그거를 마치 우리는 어차피 오늘 하기 힘들어. 되게 1차원적으로 외국인 용병이 없으니까 이한비가 점수를 외국인 용병처럼 내줘야지 우리는 이길 수 있어. 마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1차원적이죠. 근데 경기 내용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길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진짜 어디가 그 부족해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무너지고 있구나 그거를 찾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더 근본적인 거고. 근데 그거를 못 찾더라고요. 굉장히 안타깝게도. 저는 개인적으로 페퍼가 좀 잘 되고 맨날 이제 패배주의에 그렇게 쌓여 있는 팀이라 좀 잘 되고 좀 V리그에 좀 재미있는 바람을 불어주길 기대하면서 저는 좀 응원하는 쪽이었습니다. 페퍼를. 그리고 장소영 감독도 좀 응원하는 쪽이었어요. 왜냐면 새로운 감독들이 더 이렇게 구단 맡아서 잘해가지고 더 새로운 감독들이 계속 유입되고 좀 더 이렇게 활발해지는 여자 배구를 기대했기 때문에 저는 장소영 감독이 그 자비치를 그 1순위로 뽑았을 때도 그렇게 뭐라고 안 했습니다. 솔직히 자비치가 진짜 하급 용병인 거는 제가 예전부터 많이 얘기하고 콘텐츠로도 많이 올렸지만 전 장소영 감독의 선택을 그렇게 뭐라 하진 않았어요. 차라리 저는 장소영 감독이 그 자비치에 대한 선택을 빨리 인정하고 실패를 인정하고 바꾸는 거를 그래도 높게 평가한다고까지 저는 이제 감싸는 정도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경기는 도저히 감쌀 수가 없는 감독의 실책 때문에 경기가 완전 무너진 게임이라서 진짜 뭐라고 안 할 수가 없네요. 장소영 감독. 그 이야기는 제가 차차 이 배구도사 평점에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기록지 한번 볼게요. 자, 전체 득점은 100대 85. 뭐 물론 이제 흥국이 이겼으니까 득점은 당연히 많겠고 공격 성공률은 한 5% 정도 차이가 났고요. 블로킹도 흥국이 더 많았네요. 그리고 범실도 페퍼가 더 많았고 페퍼는 오늘 그 이 데이터를 보더라도 어떤 느낌이냐면 지난 시즌 페퍼의 느낌이에요. 지난 시즌 페퍼. 제가 지난 시즌 페퍼가 망한 이유를 딱 하나로 정리를 하면 뭐라 그랬죠? 박정아 이한비의 그 레프트 라인이 제일 큰 패망의 원인이라고 했어요. 그 두 명을 같이 쓰면 절대 안 된다. 절대. 왜? 리시브율이 안 나와서 다 터져나가니까 뭘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 몇 번을 이야기하고 수차례 그 콘텐츠에서도 많이 이야기했는데 오늘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런 경기 하면요 못 이겨요. 어떻게 이겨? 자, 페퍼에 한번 데이터 볼까요? 박정아 공격 19점, 공격 성공률 33%, 리시브율 15%, 이한비 16점, 37%, 공격 리시브율 10%. 이 이 두 명의 합이 제가 최소 마지노선이 50이라 그랬어요. 두 명의 합이 50이 돼야지 정상적인 경기 운영이 가능하다고. 오픈도 하고 속공도 하고 시간차도 하고 다양하게 경기 운영이 정상적으로 가능하다고. 그런데 이거는 한 명도 아니고 두 명 합친 게 25%면 어떻게 이겨? 어떻게 이겨? 못 이겨요. 이렇게 되면 GS가 왜 3연패하고 한 세트도 못 땄게요? 여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GS보다 더 심해요. 오늘 GS보다 더 심합니다. 리시브율이. 이렇게 되면 못 이긴다고. 근데 장소영 감독은 되게 그 이거를 생각 안 하고 우리는 자비치가 없으니까 이한비가 공격 많이 해줘야 돼. 이것만 생각하는 것 같아. 굉장히 1차원적이죠. 아무리 이한비가 오늘 30점 해도 못 이겨요. 이렇게 터지면.
어떻게 30점을 내겠어? 오픈만 계속 때려야 되는데 말이 되냐? 이한비가 무슨 부키리치도 아니고 하이볼 오픈을 뭐 40% 공격 성공률을 낼 수 있는 선수도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이한비를 고집하는 거야? 지난 경기 정관장 경기 때 그 교훈이 안 됐습니까? 복습이? 아니 3, 4세트 어떻게 이겼어요? 이해림 넣어가지고 꿋꿋하게 안정적으로 수비하면서 상대 범실이 알아서 자멸하게끔 해서 이긴 거 아니야. 스스로 무너지지 않으면 상대팀이 범실을 하면서 무너지게 할 수 있어요, 반대로. 근데 왜 그거를 모를까? 그것 때문에 오늘 이렇게 진 거예요. 진짜 답답해요. 왜 이길 수 있는 경기를 왜 못 잡을까? 진짜 답답해요. 자, 하예진 4점, 박은서 13점. 그리고 박은서가 13점 내고 지금 37%라서 데이터상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박은서가 지금 오늘 경기에서 득점한 대부분은 그 아포짓에서 난 게 아니라 레프트 자리에서 난 거예요. 진짜 장소영 감독 이것도 못 찾으면 진짜 안 돼요. 박은서는 아포짓 자리에서 득점을 거의 못 해요. 그 데이터 한번 보세요. 전력 분석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아포짓 자리에서 그 공격했을 때랑 아웃사이드 히터 자리에서 공격했을 때 데이터를 한번 보라고. 아포짓 쪽에서는 아마 공격 성공률 20% 정도밖에 안 될걸? 원블록을 만들어줘도 해결을 계속 못하는데 왜 그걸 박은서를 아포짓으로 고집하고 써요? 차라리 이한비를 아포짓으로 쓰던가. 왜 그거를 못 볼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장이나 하예진이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었죠. 왜냐면 리시브 터져나가고 이원정은 네트에서 떨어진 볼 받으러 뛰어나가고 앞쪽으로 토스하기 바빠요. 어떻게 미드를 써요? 진짜 답답합니다. 답답해. 이해림을 진작에 써서 단단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공격에서 안 풀리면 이한비를 써도 늦지 않아요. 왜 순서가 바뀌어요? 일단 팀을 안정화 시켜야지. 뭐 페퍼가 강팀도 아닌데. 진짜 답답해요. 이해림 들어가면 40%는 나와요. 이해림 쪽에서 리시브율이. 그러면 훨씬 더 안정화가 되겠죠. 아 진짜 답답하다. 자 흥국 볼게요. 데이터. 자 투투크 24점에 38%. 투투크는 뭐 자기 역할만큼은 했어요. 뭐 이렇게 그렇게 나쁜 기록은 아니죠. 24에 38이면. 그리고 김연경 20점에 43%. 리시브율 80%. 리시브율 80%. 야 리시브율이 80%예요, 김연경.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비교가 돼? 10%, 10. 야, 이거 다 합쳐도 그 한다혜랑 이한비랑 박정아 거 다 합쳐도요. 김연경이 더 높아요. 혼자서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안 되지. 이거에서 좀 보고 배워야죠. 김연경이 80%라 해서 팀이 안정화가 되는 거를. 야, 김연경 80%다. 이게 말이 되는 수치인가, 이게? 김다은 12점에 50%. 김다은도 50%예요, 심지어. 그 리시브가 약하다는 김다은도 50%라고, 리시브 효율이. 그러니까 정윤주랑 교체가 돼가지고 끝까지 뛴 거고요. 정윤주가 리시브율이 20%니까 교체 아웃이 된 거고요. 근데 왜 안 받고 10% 15% 주제? 진짜 내 이해가 안 되네. 김다은 오늘 진짜 잘했죠. 50% 리시브율에 12점에 57%에. 이거는 뭐 김다은 뭐 솔직히 뭐 거의 게임 체인저지 이 정도면. 앞으로 김다은이 주전으로 계속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졌네요. 그리고 피치 9점에 31%. 오늘 피치는 좀 한계가 좀 보였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그 얘기를 전에 했어요. 피치는 전이가 높은 팀을 만나면 그 스피드를 살려서 공격하는 게 많이 안 먹힐 수 있다. 왜냐면 기본적인 타점은 낮기 때문에 그게 스피드를 아무리 살리더라도 위쪽으로 각이 안 나오거든요, 피치가. 그러면 사이드로 뺄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동을 하면서 사이드로 빼는 것도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피치는 오늘 좀 한계를 봤다. 전이가 좀 높은 팀 만나면 피치는 좀 그 활약상이 떨어지겠구나. 이거를 좀 느낄 수 있었던 경기였고. 그리고 김수지 7점에 50%의 공격 성공률. 오늘 김수지는 그래도 나쁘지 않았어요. 자기 자리에서 블로킹 잘했고, 그리고 속공도 어느 정도 했고, 그리고 서브 범실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오랜만에 김수지는 그나마 괜찮은 경기 했고요. 그리고 정윤주는 분명히 올 시즌에 고저가 있을 겁니다. 리시브가 특히 고저가 있을 거예요. 공격도 마찬가지고. 오늘 4점에 공격 성공률 30%. 왜냐면 정윤주가 기본적으로 키가 큰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상대 전위가 높아지면 손에 계속 맞으면서 유효블록이 많이 되고, 그리고 리시브도 솔직히 목적타를 계속 때리면 정윤주가 그걸 안정적으로 계속 지속하기는 좀 어렵죠, 실력이.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정윤주가 교체 아웃이 됐고 활약이 좀 미비했죠. 그리고 이고은은 솔직히 리시브율, 아까 전체 리시브율 보면 이원정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세팅했는데도 불구하고 토스 범실이 오늘 한 10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좋은 세터는, 어떤 세터가 좋은 세터냐면 안 좋은 볼도 때리게 만들어주고 좋은 볼은 깔끔하게 만들어주고, 그런 게 이제 좋은 세터인데 이고은은 그런 세터가 아니라는 거를 오늘 경기에서도 보여줬죠. 오늘 이고은 잘했다고 하면 그거는 그냥 그 편견에 휩싸인 사람이라서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이야. 자, 그리고 신현경 28% 리시브. 신현경은 제가 그 얘기 했죠. 제가 흥국생명은 올 시즌에 신현경, 김수지, 정윤주, 또 누구지? 한 명? 신현경, 이고은, 정윤주, 김수지, 이렇게 4명 분명히 리스크 있을 거라고. 근데 신현경은 초반부터 1라운드부터 많이 보이네요. 그 모습이. 리시브율이 너무 떨어져. 28%면 리베로가. 김연경이랑 김다은이 80, 50인데 신현경이 28%야. 그러니까 이게 리베로가, 뭐 흥국 팬들은 그러겠죠. 우리 리베로 최고 리베로 왔다. 강화됐다. 강화는 됐죠. 도수빈보단 낮긴 하죠. 근데 28%면 이거는 거의 노란급이죠. 신현경은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아요. 자, 그럼 이제 배구도사 평점하고 마무리할게요. 진짜 답답하다. 제가 페퍼. 지난 시즌 페퍼 보는 것 같아서 너무 답답해. 보기가 싫어. 제가 지난 시즌에 이 중계를 걸른 팀이 유일하게 페퍼인데 진짜 걸르고 싶어요. 답답해. 투투크 세개 반. 투투크는 오늘 무난하게 잘했다. 무난한데 잘했다. 최다 득점했고, 그리고 이제 공격 성공률 38%면 뭐 잘한 것도 아니지만 뭐 그렇게 못한 것도 아니고, 결국에 하이볼에서 투투크가 해결도 많이 해줬고, 그리고 투투크의 페이크 스킬이 오늘 참 좋은 부분이 많이 드러났죠. 그래서 투투크는 별 3개 반. 김연경 별 4개, 별 4개. 김연경이, 제가 이제 앞으로 전망하는 김연경은 막 진짜 지난 시즌처럼 맨날 25점, 30점 이렇게 내는 그런 김연경은 올 시즌에 많이는 못 보실 겁니다. 왜냐면 김연경이 힘을 되게 빼고 배구해요. 요즘에 힘 빼고 배구해요, 김연경. 그거를 좀 의식을 많이 해요, 본인이. 나는 이거 6라운드까지 내가 이거 별탈 없이 가려면 이거 힘을 몰아서 쓰면 안 될 거라는 거를 본인이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을 쓸 때만 쓰고 웬간하면 이제 짬으로 배구하려고 하고 있어가지고, 김연경은 막 그렇게 막 25점 30점을 내는 경기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김연경의 역할은 진짜 해줘야 될 때 해주는 게 김연경이거든요. 오늘 경기에서도 그랬고, 얼마나 토스가 안 좋아요. 토스가 안 좋은 거를 요리조리 넣어가면서 다 해결을 해주니까. 게다가 리시브율이 80%야. 그러면 뭐 김연경이 자기 할 거 충분히 잘했죠. 오늘 MOM은 일단 패스. 자, 정윤주는 별 1개 반. 정윤주는 오늘 한계가 좀 보였다. 제가 정윤주가 초반 라운드에 잘하더라도 앞으로 고저 있을 것이다, 기복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오늘 경기에서 나왔어요. 상대 전이 높으면 정윤주는 많이 힘들어져요. 게다가 오늘은 또 이제 이고은의 세팅도 정윤주 쪽으로 가는 게 좀 안 좋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정윤주 자체가 리시브 불안정성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한꺼번에 나오면 정윤주가 또 이게 이제 터져 나가서 교체 아웃이 되죠. 오히려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할 김다은에서 이제 정윤주의 그런 교체 빈도를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김미연 안 나왔고, 피치는 별 2개. 별 2개. 피치는 확실히 약점이 뭐냐면, 피치는 블로킹도 약하고 높이도 낮다 보니까 이제 전이 높은 팀만 나면 확실히 한계가 있어요. 피치가 굉장히 이동 공격이나 이런 걸로 눈에 확 띄긴 하거든요. 딱 득점 성공하고 그러면 와 엄청난 득점이다, 이렇게 되게 이제
조금 그 판단을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이거를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피치는 블록이 굉장히 없습니다. 경기마다 블록이 굉장히 없고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이제 그 대각 공격을 많이 하는데 그게 성공이 많이 돼요. 피치 쪽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피치가 그 확실히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다. 그거를 이제 오늘 많이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수지 별 3개. 오랜만에 범실도 많이 없었고 서브도 날카로웠고 그리고 블로킹도 했고 오랜만에 자기 역할 했다 김수지. 그래서 오랜만에 별 3개. 김수지는 잘했는데도 별 3개라는 게 좀 슬프지만 오늘 김수지는 별 3개 정도로 잘했습니다. 그리고 김다은 별 4개. MOM. 오늘 전 김다은 MOM 줄게요. 왜냐면 교체 들어가서 잘하기가 더 힘들어요 사실. 선발로 나와서 하는 거랑 교체 들어가서 하는 거랑은 다른데 선발로 들어가서 잘하는 거보다 교체 들어가서 잘하는 게 더 힘들거든요 원래. 근데 김다은은 교체 들어가서 너무 잘했어. 리시브율 50%에 공격 성공률이 40%가 넘고 오늘 진짜 김다은이 또 어려운 것도 해결을 되게 많이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김다은은 MOM 줄만하고 그리고 김다은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정윤주보다도 많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왜냐면 솔직히 수비력은 도찐 개찐이야. 정윤주나 김다은이나 비슷해. 솔직히 오늘 김다은이 그 굉장히 잘했지만 김다은도 그 수비 불안정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처럼 김다은이 계속하는 거를 바라지는 마세요. 근데 어쨌든 정윤주나 김다은이 수비는 비슷해요. 근데 수비 비슷하면 뭘 써야 돼? 공격 좋고 전이 좋은 거 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김다은이 정윤주보다 전이도 높고 공격력도 강하죠. 그러니까 앞으로 김다은이 더 중용될 가능성이 훨씬 크죠. 그래서 오늘 MOM은 김다은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고은. 저는 오늘 세터 대결을 굉장히 좀 유심하게 보고 재밌게 봤는데 확실히 이고은은 불안정성이 심해요. 이고은은 불안정성이. 오늘 여기 왼쪽은 찬스 메이킹이고 오른쪽은 토스 범실이에요. 근데 이고은 찬스 메이킹 7개 했죠. 토스 범실 10개 했습니다. 이원정은 찬스 메이킹 10개 했죠. 토스 범실 5개 했습니다. 누가 더 좋은 세터인가요? 객관적으로 보세요. 오늘 이고은 진짜 불안정했어요. 리시브율이 페퍼보다 흥국이 오늘 거의 2배 가까이 좋아. 그런데도 데이터가 이렇게 나온 거면 이거는 누가 더 잘한 건지 이걸 모르면 바보지. 오늘 이고은은 별 2개. 오늘 이고은 되게 불안정했고 확실히 그 흥국의 좀 리스크 중에 하나다. 제대로 된 리시브를 엄한 데다 보내는 볼이 너무 많아요. 이게 토스가 너무 우후죽순해. 이 안정성이 너무 떨어져.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거는 별 2개. 신현경 별 2개. 아이 별 2개 많다. 별 1개 반. 확실히 이게 흥국생명이 리스크가 많다는 거는 이거는 이제 우승까지 도전하기는 쉽지 않다는 걸 의미하죠. 이렇게 리스크가 많은 팀은 우승하기 어려워요. 근데 신현경이 리스크가 될지는 몰랐지. 근데 저는 그 얘기 많이 했습니다. 신현경이 그렇게까지 좋은 리베로 아니라고. 디그형 리베로로 알고 계시겠지만 신현경은 반경이 넓지가 않아요. 자기 몸 쪽으로 오는 거는 반사신경으로 걷어내는데 좀 이렇게 멀리 떨어진 볼은 그렇게 잘 못 잡습니다. 오늘도 리시브도 많이 터지고 신현경은 그렇게 좋지 않았죠. 앞으로도 신현경 쪽도 공략 당할 가능성이 좀 많아요. 자, 그리고 페퍼 쪽으로 가겠습니다. 박정아 별 2개. 박정아가 19점을 했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본질이 페퍼는 가장 중요한 게 리시브 안정성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아니 이걸 왜 모를까? 몇 년 동안 똑같이 해서 그렇게 수십 연패를 한 과정을 보면 이걸 모를까? 왜 페퍼가 그런 경기를 했을까? 리시브 효율이 그 어떤 7개 구단 중에 독보적으로 계속 낮으니까 20%도 안 되는 팀 리시브 효율을 갖고 한 시즌을 가니까 그런 연패를 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의 주 원인은 누구야? 사실 박정아지. 제가 그래서 박정아 그랬죠. 박정아가 이렇게 공격해주는 건 좋은데 리시브율을 20% 이상은 해줘야 된다고. 못해도 20% 이상은. 근데 오늘 리시브율 몇 프로야? 15%지. 박정아는 요즘에 계속 이래요. 15% 18%. 그러니까 박정아가 한 20% 정도 근접을 해주면서 이렇게 득점해주면 박정아는 별 3개 4개 받죠. 근데 이렇게 리시브가 터져나가고 이러면 결국에는 그것도 리스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게 누구예요? 이예림이죠.
이예림이 들어가서 리시브를 40% 50, 40% 정도 잡아주면 이게 박정화 쪽으로 리시브 터지는 게 에어백 역할이 된다고, 이예림 쪽에서. 근데 오늘 이예림이 뭐 들어가지도 않았으니까 이예림의 평가를 건너뛰겠지만, 박정화가 이한비가 들어가면 박정화에 터지는 거 에어백이 안 돼요. 여기서 터지고 여기서 터지고 여기서 터지고 여기서 터지고, 이거 거의 메비우스의 띠야. 이거는 메비우스의 띠. 악마의 메비우스라고. 여기서 터지고 여기서 터지고 여기서 터지고 계속 전이후에 번갈아 가면서 계속 터지는데 어떻게 이기냐고. 오늘 이한비 별 1개. 16점 올리는 거 소용없어요. 필요 없어요. 16점 올리는 거 필요 없다고. 공격 성공률 몇 프로야? 공격 성공률 37% 나오는 거 필요 없다고. 아니, 여기서 리시브 다 터지면 장이가 무용지물이 되는데 이게 뭐가 필요해? 리시브 받친 다음에 장의로 20점 내는 게 훨씬 낫지. 그게 훨씬 효율적이지. 그래야지 세터도 체력에 보존되고. 이게 비효율적인 배구예요, 이게. 재미도 없어. 그리고 재미도 이렇게 오픈 배구만 해서는. 그러니까 이 두 명을 같이 쓰면 안 된다고 몇 번을 얘기해요. 진짜 너무 답답해. 장이 3개. 장이는 별 3개. 아니, 3개 반. 그래도 장이는 장이에요. 그래도 장이는 장이야. 장이는 확실히 그냥 원탑. 아무리 팀이 무너지고, 솔직히 장이가 오늘 못해서 못한 게 아니라 볼이 안 오는데, 리시브가 저 떨어져 오는데 그거를 어떻게 세터가 장이한테 볼을 줘. 말이 안 되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점이면 이건 블로킹을 어마어마하게 했단 얘기죠. 그래서 장이한테는 뭐라고 못해요. 장이 별 3개 반. 하예진 별 2개. 하예진이 좀 더 이제 분발해야죠. 하예진이 어떻게 분발해야 되냐면,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면, 하예진은 조금 더 그 이동 공격의 그 방향을 좀 더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예진이 이동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눈에 보이기는 이동 공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걸리니까, 패턴을 한 가지만 하지 말고 앞쪽 뒤쪽 하나 두 개 정도 정해가지고, 이원정이랑 그 패턴 플레이 만들어가지고 리시브 될 때는 앞쪽 뒤쪽 두 가지의 루트를 가지고 좀 공격해야 됩니다. 지금 너무 하예진은 그 리시브가 돼서 하예진이 전이일 때는 공격 방식이 너무 좀 그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상대방한테 막힐 가능성이 높고, 하예진 자체도 타점이 높지가 않다 보니 그게 이제 조금만 견제가 되면 이제 다 유효블록 되는 거죠. 그 부분에서 이제 하예진은 확실히 좀 약하죠. 자, 박은선 별 3개. 박은선은 공격적인 가능성은 애초에 보여준 선수고 충분해요. 공격적인 가능성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박은선은 아포짓으로 쓰는 게 아니라, 박은선은 그냥 아웃사이드 히터로 놓고 박정화의 공격력이 안 될 때 박은선을 넣는 게 맞아요. 어차피 뭐 오늘은 용병 대신에 들어간 거니까 뭐 앞으로는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지만, 박은선 아포짓은 진짜 아니에요. 왜냐면 박은선은 직선을 잘 못 때립니다. 박은선은 직선을 잘 못 때려요. 이제 오른손잡이다 보니까 이제 좀 볼이 길게 넘어왔을 때 그거를 이제 직선으로 잡아채서 때려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연습이 안 돼 있다 보니 직선을 아예 못 때리고 계속 사이드라인 아웃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박은선은 그 아포짓으로 기용하지 말고 아웃사이드 히터로 기용해야 됩니다. 이한비보다 박은선한테 기회를 더 많이 주는 게 맞아요, 오히려. 박은선은 별 3개. 그리고 이원정은 별 3개 반 주겠습니다. 오늘 이원정 뭐라고 못해요. 왜냐면 찬스 메이킹도 이고은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 한 거잖아, 이것도. 리시브가 이고은한테는 10개 중에 4개가 좋은 게 왔으면, 이원정한테는 10개 중에 2개가 좋은 게 온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더 잘 살리는 게 사실 이게 세터의 능력치 차이지. 근데 이원정은 오늘 찬스 메이킹 10개 했고 토스 범실 5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세터 대결에서는 이원정이 솔직히 완전 이긴 거고, 그리고 오늘 이원정이 굉장히 힘든 경기했죠. 솔직히 그렇게 리시브가 터져가지고 계속 몸이 저 바깥쪽으로 가잖아. 저 전이 라인 뒤쪽에서 계속 뒤쪽으로 볼을 잡으러 뛰어다니면서 계속 경기를 해야 되니까 체력도 빨리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반에는 토스 범실도 많이 나왔죠. 근데 솔직히 안정적인 운영이나, 그리고 이제 오픈 세팅 이런 게 이원정이 훨씬 나아요. 백토스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오늘 이원정은 진짜 고생했다. 별 3개 반. 한다에 별 3개 반.
오늘 한다에는 잘했습니다. 오늘 그 슈퍼 세이브도 많았고 오늘 박정아 이한비 이렇게 터져 나가는데 만약에 제 한다에마저 없었으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25대 10, 25대 8 이런 수준이에요. 그나마 10점, 15점 이렇게 이상 낼 수 있었던 건 한다해가 그나마 받쳐줘서 이렇게 된 거지. 한다해까지 만약에 수비 역할 못 해줬으면 오늘은 솔직히 10점도 내기 어려운 경기 내용이에요. 이렇게 터져가지고는. 근데 한다해는 진짜 잘하더라. 오늘 디그도 8, 슈퍼 세이브도 8개나 했고 리시브율도 잘 나왔고 오늘 한다해는 잘했다. 그리고 감독 평가하고 마칠게요. 아본단자 아본단자 별 3개 반. 아본단자 별 3개 반. 오늘 사실 아본단자가 잘했습니다. 오늘 그 정윤주 빼고 김다은 넣은 거에서 그 게임이 그 바뀌었기 때문에 오늘 아본단자가 굉장히 잘했고 그 대신에 이제 별 4개까지 제가 안 준 이유는 아니 별 4개 주자. 왜냐면 세터 교체도 시도를 했으니까. 세터 교체도 시도했고 그것도 어느 정도 이제 이고은의 그 리프레시를 좀 해준 부분도 있고 오늘 아본단자는 잘했다. 오늘 먹물 뽑는 거 볼 수 있었는데 아쉽네. 장소연 X 최악. 오늘 장소연 감독 최악. 아니 진짜 장소연 감독 제가 진짜 응원하거든요. 저는 진짜 페퍼 장소연 감독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새바람 일으키고 진짜 새로운 감독도 이렇게 잘할 수 있다는 거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진짜로 그 감독의 자질이 의심될 만큼 진짜 경기를 제대로 못 보는 그런 감독이었습니다. 아니 3세트에요. 3세트에 리시브율이 0이 나왔어요. 아니 마이너스 9.5가 나왔어요. 마이너스 9.5. 3세트에 한 세트에 리시브율이 마이너스 9.5가 나왔어. 난 이런 거 처음 봐. 내 지난 시즌 페퍼에서 이런 거를 본 적이 있었나 싶은데 이런 그 수치는 처음 봐요. 마이너스 9.5의 리시브율. 아니 그런데도 안 받고 아니 리시브율이 마이너스 9.5인데 이예림이 있는데 내가 이예림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부상이라서 못 나오면 이런 말도 안 해. 근데 이예림이 뻔하게 가만히 그 멀쩡하게 있는데도 그냥 이한비야 무조건. 이게 그 이영택 감독의 와일러 기도배구랑 뭐가 달라요 이게? 이게 이영택 감독이 와일러 리시브 해줘 기도할게 너가 잘할 거야 이거랑 뭐가 달라 이게? 이한비 리시브 해줘 이게 뭐야? 이한비가 뭐 득점을 20점 내고 30점 내줘도 못 이긴다니까 리시브율 이렇게 나오면. 아니 그럴 거면 장희를 왜 뽑았어? 그러면 아웃사이더 히터를 뽑지 그 아시아 쿼터로. 그럴 거면 그렇게 오픈 공격만 할 거면. 아니 미들 쓰고 싶어서 장애 뽑았잖아요. 그러면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한비 박정아 둘이 합해가지고 리시브율이 20%밖에 안 되는 건데 이거 어떻게 그거를 장애를 쓸 거야? 아 그거를 못 보면 어떻게 하냐고요. 감독이 그걸 못 보면 어떡해. 진짜 최악이었어요 오늘. 진짜 그 자비치 1순위를 뽑은 것도 솔직히 감독 탓인 거 아시죠? 그런데 저는 그것까지는 뭐라고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경기 운영을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진짜 욕 먹어야 됩니다. 이한비 박정아 같이 못 쓴다니까. 이걸 내가 몇 번을 얘기하는데 몇 번을 얘기하냐 진짜로.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일반 팬분들도 이 정도면 다 알아요. 이 정도면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이거 그리고 그 같이 그 일하시는 코치님들이랑 전력 분석관들이 이거 안 알려주면 그 사람들 진짜 무능하고 같이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데이터를 안 알려준다고? 이 데이터를 그냥 방치한다고? 이거는 진짜 무책임한 거예요. 무책임한 거. 진짜 만약에 다음 경기에도 이한비 박정아라면 장소영 감독은 진짜 감독 자질 없는 사람입니다. 진짜로. 자 그럼 오늘의 배구도사 평점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자 저는 내일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